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영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2-11, 서브 0에서 3, 범실 19에서 23의 결과. 팀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로즈다노프와 파즐리의 쌍포가 터진 경기. 두 차례 듀스 접전에서 모두 세트를 획득하는 뒷심을 보여줬으며 이호건 세터의 토스볼 끝도 살아있었던 상황.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영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영 승리를 기록했다. 2연속 3영 셔사웃 승리를 기록했으며 블로킹 77, 서브 22, 범실 20에서 22의 결과. 상대 블로킹 위에서 타점을 잡은 레오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국가대표팀 에이스 허수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 심펑의 부활도 나타났으며 마지막 퍼즐로 생각하고 영입한 이적생 황승빈 세터의 토스도 안정감이 있었다. 코멘트 1차전 맞대결 당시 보다 경기력이 올라온 삼성화재이지만 삼성화재 상대로는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갔으며 수비에 성공한 이후 반격에 의한 득점도 많이 나왔던 현대캐피탈이었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 182.5 오버.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에서 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GS 칼텍스 상대로 5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블로킹 4에서 10, 서브 8에서 10, 범실 25-17의 결과. 니콜로바 강소희가 분전했지만 배유나 10득점, 50%가 후위로 빠졌을 때 중앙에서 공격에서 정교함이 떨어졌고 퇴출이 결정된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윤희는 결장했던 경기. 김다은 세터의 토스도 네트에 붙거나 떨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공격 옵션의 다양성과 연결의 정교함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 또한 블로킹, 서브, 범실 싸움에서 밀렸으며 빠른 퀵 오픈보다는 오픈 공격의 비중이 높았던 탓에 상대 블로킹에 차단되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남았다. GS 칼텍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1에서 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1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6에서 11, 서브 5에서 6, 범실 17, 17의 결과. 195cm의 신체 조건을 가진 호주 출신 스테파니 와일러와 권민지가 분전했지만 팀의 에이스가 되는 지젤 실바가 부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또한 상대의 강한 서브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하이볼 공격 시도가 많아졌고 범실도 상대보다 많았던 상황. 지젤 실바는 지난 6일 IBK 기업은행고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병원 검진에서는 근미한 근막 손상 진단이 나왔다.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출전이 가능하며 최근 유서연이 코트로 돌아왔으며 아시아 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러의 공격력이 살아났다. 코멘트 GS 칼텍스는 지젤 실바가 돌아온다. 지젤 실바가 돌아온다면 스테파니 와일러의 폼이 올라온 만큼 GS 칼텍스의 화력이 우위에 있는 타이밍이다. 다만 도로공사가 리시브에서만큼은 버티는 힘을 보여줄 것이며 머리를 짧게 자른 강소희의 부활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천 배팅 GS 칼텍스 승 183.5 오버. 북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속공 전술을 선호한다. 직전 1안전에서 퇴장 변수를 활용해 나름의 공격력을 보였으나 결국 세밀함이 부족했다. 리조국 한광성의 빠른 침투는 위협적이나 상대가 라인을 낮게 형성할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 수비에서는 김유성 장국철의 조합이 나쁘지 않지만 장국철의 느린 발이 배후 공간 관리에 약점으로 작용한다. 우즈베키스탄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속공을 중시한다. 직전 카타르전에서 마샤리포프 파이줄라예프의 창의적인 전개가 돋보였으나 쇼무로도프가 부상으로 인해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리쿨로프 쿠샤노프 압둘라 예프로 구성된 103은 안정적인 제공권과 압박으로 북한의 단순 역습을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우즈베키스탄의 공수 밸런스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은 단조로운 공격 전술과 느린 수비 전환이 약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 골 차로 우즈베키스탄의 승리가 유력하며 오버 배팅이 유효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우즈베키스탄 승 2.5 오버. 인도네시아는 5-3-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스트로이크와 오르타 망고엔을 활용한 단순한 속공 전개가 특징이다. 직전 일본전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 후브너 이지스 라마다니로 구성된 103은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 전개는 롱패스에 의존하며 한계가 뚜렷하다. 추아온과 베르동크의 측면 수비는 무난하지만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알주와이르 알 브라이칸 알 사하피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직전 호주전에서는 공격의 세밀한 부족으로 무득점에 그쳤다. 탐파크티 알 부야히의 중앙 수비 조합은 단단하며 압둘 하미드 알 샤라니의 풀백 기용으로 후방 안정감을 유지한다. 상대의 단순한 공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인도네시아의 밀집 수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득점이 제한될 것이다.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중국은 4-3-1-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웨이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가 주요 전략이다. 직전 바레인전에서는 경기 내내 수세에 몰렸지만 후반 막판 득점으로 신승을 거뒀다. 유닝 압두엘리의 단조로운 침투 플레이는 일본의 수비 조직력을 공략하기 어렵다. 지앙주 조합은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유한이 왕의 수비 가담으로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은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나미노 카마다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였다. 오가와의 결정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도안 미토마 윙백 조합이 공격을 이끌며 다채로운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타쿠라 마치다 하시오카로 구성된 103은 견고하며 모리타 엔도의 수비 가담으로 중국의 단순한 역습을 무력화할 수 있다. 코멘트 일본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국을 압도할 전력이다. 중국은 수비 조직력을 강화했으나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는 일본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렵다. 일본의 일방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완승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일본 승 3.5 오버. 키르기스스탄은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메르크와 알리쿨로프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공격을 풀어나간다. 직전 UAE전에서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답답한 공격 전개로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리페코프코 주바예프 키친의 수비 조합은 조직력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란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이란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모에비 타레미 가야디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북한전에서는 퇴장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전개로 승리를 거뒀다. 아즈문의 연계와 득점력이 키르기스스탄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릴자대의 결장으로 카나니 네마티 조합이 출전하며 수비 안정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코멘트 이란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키르기스스탄의 단순한 공격 전개로는 이란의 골망을 흔들기 어려우며
이란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다득점 경기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베팅 이란 승 3.5 오버. 팔레스타인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역습을 주된 전략으로 사용한다. 직전 오만전에서는 후반 막판 실점으로 패했으나 알리다 바크의 침투를 중심으로 한 속공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롱볼 위주의 단순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수비진을 공략하기 어려워 보인다. 테르마니니 살레 조합은 피지컬이 강점이나 상대의 기술적 공격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지공 전개를 중시한다. 직전 쿠웨이트전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효율적인 공격 운영을 보였다. 손흥민 이강인의 측면 돌파와 황인범 이재성의 전진 패스가 공격의 핵심이다. 오세훈은 연계 플레이로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데 유리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수비에서는 김민재 조유민 조합이 안정적이며 박용우가 중원을 단단히 보호하고 있다. 코멘트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며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팔레스타인의 역습은 단조로워 대한민국의 수비에 위협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승리와 함께 언더 배팅이 유리해 보인다. 추천 배팅 대한민국 승 3.5 언더. 아랍에미리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알가산이 수알리 리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키르기스스탄전에서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줬지만 카이오의 부진이 계속되며 최전방의 득점력이 부족하다. 수비에서는 아라타스 알 함마디가 탄탄한 호흡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카타르는 4-4-1-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아피프 알 가네이 알리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직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2골을 내줬다. 쿠키 살만의 중앙 수비는 안정적이나 측면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 경기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최전방의 득점력이 아쉽고 카타르는 제한적인 공격 루트로 인해 결정력이 부족하다. 난타전 양상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크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오만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알 무사리피, 알 야흐마디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측면 돌파가 주요 득점 루트였다. 하지만 알가산이 알 라와이의 최전방은 결정력이 부족해 대량 득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비에서는 알 무살람이 알 카미시가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줬고 중원의 파와즈 알 사디의 수비 가담으로 나쁘지 않은 조직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라크는 4-1-4-1 포메이션으로 바예쉬 자심의 측면 공격을 활용하며 후세인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단조로운 패턴을 구사한다. 직전 요르단전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며 창의성 부족을 드러냈다. 술라카 유네스의 수비 라인은 탄탄하며 중원의 아미르, 알 아말이, 아트완의 수비 가담으로 상대의 단순한 공격을 잘 차단하고 있다. 코멘트 이라크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오만의 두 줄 수비와 이라크의 견고한 중앙 수비를 쉽게 뚫기 어려울 것이다. 무승부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쿠웨이트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알다필이 알 라세드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과 알 라와디, 다음에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대한민국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수비에서도 하이자 알 에네지 조합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40%에 그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 양면에서 조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르단은 3에서 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알타말이 오란알 누이마트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최근 이라크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막아냈으나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했다.
나시브 야잔 아부알 나디의 103은 빠른 발과 제공권을 겸비해 쿠웨이트의 단조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요르단이 안정적인 수비와 중후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르단 역시 지공 전개에 익숙하지 않아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쿠웨이트는 조직적인 수비에 고전할 것이며 요르단의 승리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요르단 승 2.5 언더. 바레인은 3에서 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하며 알 아스와드 하산의 침투에 의존한다. 그러나 직전 중국전에서 전진 패스의 부재로 효과적인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비에서도 알 하얌의 징계 결장으로 하람 베나디 알 샴산의 새로운 조합이 형성되어 호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호주는 3-4-2-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지공 전개를 추구하며 맥그리 흐루스티치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듀크의 연계 능력을 활용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수타 버짓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다. 바레인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다. 코멘트 호주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바레인의 불안정한 수비와 단조로운 공격 전개는 호주의 압박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 호주의 승리가 유력하며 저득점 양상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호주 승 3.5 언더. 보스니아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롱볼 중심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독일전에서는 쿨레노 비치뎀이 로비치의 제공권 활용도 실패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다. 바이락탈의 비치가 유일한 전진 패스 옵션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효율은 매우 낮다. 수비 라인은 바리시치 비카시치 무하 레모 비치가 이끄나 공중볼 경합과 위치 선정이 불안해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지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공격을 펼친다. 직전 헝가리전에서 학포 말런의 측면 돌파와 베르호스트의 득점력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중원의 흐라벤베르흐 대 용 조합은 빌드업과 공격 전개 모두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반다이크 반 헤케의 중앙 수비는 보스니아의 단조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한다. 코멘트 네덜란드가 공수 양면에서 보스니아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니아의 불안한 수비는 네덜란드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덜란드의 대승과 다득점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네덜란드 승 3.5 오버. 체코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알바니아전에서 술츠 체르니를 중심으로 몇 차례 공격 시도를 했으나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초리는 제공권은 좋지만 전방에서의 고립이 잦아 득점력이 부족하다. 수비는 홀스 예멜카 보릴이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주며 상대의 단순한 공격을 잘 차단하고 있다. 조지아는 3-5-1-1 포메이션으로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는 흡이차 미카 우타제가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지만 중앙 지향적인 공격 패턴으로 인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로코슈빌리 카시아 크베르크벨리아의 103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안정적이며 키테이슈빌리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돋보인다. 코멘트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은 탄탄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 체코의 측면 활용과 조지아의 중앙 지향 공격이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막히며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무승부가 유력하며 저득점 경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슬로바키아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의 패스워크를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스웨덴전에서는 두다 베네스가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패배했다. 슈란츠와 수슬로프는
측면에서 위협적인 돌파를 시도하며 스트렐레츠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주전 센터백 바브로와 슈크르 니아르의 결장으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에 중점을 두고 속공 전술을 선호한다. 직전 아제르바이잔전에서는 밀러 시냐부스키를 활용한 빠른 전개를 시도했으나 세인이 중원에서 부진하며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다. 아니에르는 전방에서 고립된 모습을 보였고 탑 매치의 수비 조합은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코멘트 슬로바키아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다만 수비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은 높다. 에스토니아는 수비에 중점을 두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의 승리가 유력하나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슬로바키아 승 2.5 오버. 몰타는 3에서 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테마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구사한다. 직전 리히텐슈타인전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 부하기 아르와 에너코는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수비에서는 보르그 페페 타보네가 안정적인 제공권과 라인 컨트롤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안도라는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에 중점을 두며 산체스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롱볼 전략을 활용한다. 직전 몰도바전에서도 공격의 효율성 부족이 드러났다. 세르보스와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했으나 몰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수비진에서는 올리베라 가르시아 요베라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했다. 코멘트 몰타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안도라는 단순한 전술로는 몰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몰타 역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다 득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몰타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몰타 승 2.5 언더. 몬테네그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카마이 요보비치 라두로 비치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노린다. 직전 아이슬란드전에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을 만들지 못했다. 크르스토비치의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중원의 창의성 부족으로 공격이 단조롭다. 수비진은 시피시치 부자시치를 중심으로 제공권은 나쁘지 않으나 배후 공간 관리에 약점을 드러냈다. 튀르키예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악투르코 글루 퀼러 악긴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웨일즈전에서 경기를 지배했으나 일마즈의 부진으로 마무리가 아쉬웠다. 중원의 핵심 차라노글루의 부재는 빌드업의 세밀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진은 바르닥치 데미랄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으며 몬테네그로의 단조로운 공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튀르키예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몬테네그로의 밀집 수비를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튀르키예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몬테네그로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튀르키예의 신승이 예상되며 언더 배팅이 유효할 것이다. 추천 배팅 튀르키예 승 2.5 언더. 헝가리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살라이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한다. 직전 네덜란드전에서 상대에게 압도당하며 대량 실점했다. 바르가의 부진이 이어지며 공격의 마무리가 부족했고 다르다이 발로그 오르반으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공중볼 경합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독일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무시알라 하베르츠 비르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보스니아전에서 유기적인 공격과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클라인드인스트의 연계와 타 류디거의 안정적인 수비 조합은 헝가리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독일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의 불안한 수비 조직력은
독일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독일의 대승과 함께 오버 배팅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독일 승 3.5 오버.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바이람이 아사니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가 주 전략이다. 직전 체코전에서도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투치가 고립되는 장면이 빈번했다. 그러나 아예티 이스마일리의 수비 라인은 탄탄했고 라마다니와 아슬라니의 중원 수비 가담으로 체코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우크라이나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다코 샤파렌코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조지아전에서도 공격에서 짜임새가 부족했고 치안코의 부재로 무드릭 홀로 측면 돌파를 책임졌다. 도브비크의 연계 플레이가 아쉬웠으나 자바리니 마트 비엔코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었다. 코멘트 우크라이나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알바니아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뚫기에는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하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지며 지루한 무승부와 언더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웨일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존슨 윌슨 토마스를 활용한 속공 전개가 주 전략이다. 직전 티르키예전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1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격은 해리스에게 전달되는 볼이 부족해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로돈 데이비스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쉬엔 제임스의 수비 가담으로 역습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구드욘센 토르스타인손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몬테네그로전에서 기회를 효율적으로 살렸으나 구드문드손 외에는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해 오스카르손의 고립이 잦았다. 팔손 잉나손의 수비 라인은 단단하며 웨일스의 단조로운 속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멘트 두 팀 모두 탄탄한 수비 조직력에 비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웨일스의 빠른 속공과 아이슬란드의 단순한 전개가 서로의 수비를 뚫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승부와 언더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스웨덴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클루셉스키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가 특징이다. 직전 슬로바키아전에서 투톱 요케레스 이삭의 위력을 증명하며 공격에서 강점을 보였다. 아야리의 전진 패스와 세마 엘리아손의 크로스 능력은 공격의 핵심이다. 수비는 린델로프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스타펠트, 히엔 등의 견고한 조직력으로 안정감을 유지한다. 아제르바이잔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세이다. 예프, 코크를 활용한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에스토니아전에서는 공격의 효율성이 부족했다. 구르발리가 고립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반면 비 후세 이노프 무스타파제의 중앙 수비는 안정적이며 자파리 쿨리예프와 A 후세 이노프의 풀백 라인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 코멘트 스웨덴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비 조직력은 견고하지만 스웨덴의 투톱이 이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대량 득점보다는 스웨덴의 신승이 예상된다. 스웨덴 승, 언더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스웨덴 승 3.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